출퇴근 중 발생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이번 상담 내용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통행인 이면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정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 내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손목도 골절되고 우측 무릎 14인대도 파열된 부상을 입었고요. 가해자 역시 오토바이 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담자가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출근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발생된 사고인데요. 이렇게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셨어요. 저는 산재 처리가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도 하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좀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일방통행에다가 이면도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여서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농사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될 수 있어요. 좀 긴장하시고 들어보세요. 그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은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니니까 일단 해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여기에서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만 아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역주행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를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여 고의, 중과실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로 불인정하고 있고요. 경과실로 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과실은 어떤 거가 있는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에 있어서 네.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아니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했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과실에 해당되고요. 네네. 중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해사장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 표시나 일방통행 표시를 위반해서 역주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다가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는 결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면 중과실로 인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돼서 아쉽게도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다만 그 이면도로에 있어서 진입금지 표지나 일방통행 표지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어려우면서도 좀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약간 법률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이 좀 들릴 수 있었는데요. 출퇴근 중 발생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하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경과실은 또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한 번 더 경청을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더더운 보상 상담소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